여기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사적 제23호 신라 제35대 경덕왕릉 입구입니다. 경덕왕은 제33대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제34대 효성왕의 동복 아우인데 효성왕이 자식이 없어 효성왕 3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효성왕의 사후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재위기간은 23년간이며 첫째 왕비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다시 만월 부인을 왕비로 맞이하여 늦게 사적제를 얻었으니 이가 신라 제36대 해공왕입니다. 재위기간에는 신문왕 때 폐지된 노급이 부활했던 점이 특이한데 귀족들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신 정찰을 두어 귀족을 감찰하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757년에 이르러 신라의 구주 오소경의 명칭과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지방 통치의 효율성과 통제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편 경덕왕 재위기간에는 문화적 황금기였는데 불국사를 세우고 석굴암도 축조했으며 성덕대왕 신종도 제작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궁을 수축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당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외와는 외에서 오는 사신도 접견하지 않고 쫓아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외와의 관계에서 신라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경덕왕이 세상을 떠나고 해공왕이 즉위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어머니인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워낙 왕권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 잇따른 반란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높아서 결국 왕과 왕비들이 시해당하고 반란을 진압한 김양상이 해공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가 선덕왕입니다. 해공왕의 죽음은 태종 무열왕 계열로서 이래 또는 무열왕계가 무너지고 선덕왕을 시작으로 내물왕계가 왕위에 오르고 신라 중대가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이후부터는 신라 하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릉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기록이 서로 달라서 다른 신라 왕릉과 함께 다른 주장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능의 구조를 보면 능 하부 주위의 둘레돌이 있고 가장자리에 지대석이 있으며 그 위에 큰 면석이 놓여 있습니다. 면석 사이에는 면석과 봉분을 지탱하기 위한 탱석을 배치하였는데 탱석은 두 칸 건너 하나씩 무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12지산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면석과 탱석 위에는 갑석이 놓여 있는데 이런 둘레돌 구조는 통일신라 시대 왕릉의 가장 정비된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구정동 방형분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형분은 경주 시내에서 불국사로 가는 길의 북쪽 구릉자락에 위치한 동일 신라 시대 무덤으로 신라의 다른 고분들과 달리 봉분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봉분 둘레에는 잘 다듬은 길고 네모진 돌을 3단으로 쌓아 둘레돌을 만들고 이 돌의 각면에는 갑옷차림의 12지신상을 새긴 만기둥을 3개씩 배치하였으며 모서리에는 별도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서역인과 사자가 새겨진 석재는 이곳에서 옮겨간 것인데 이를 통해 무덤의 내 모서리에는 인물상과 사자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의 내부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무덤 입구와 무덤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널길이
무덤 정면이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나와 있습니다. 판들을 조립한 늘 받침이 서쪽 벽에 붙어 있고 1920년 도굴된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금동제, 늘 장식, 은제 허리띠 장식, 말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신라의 유일한 네모 무덤으로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 말기의 왕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모분의 형식이 고려 전기에 나타나는 둘레돌을 갖춘 네모 무덤의 선구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경주시 외동읍 괴릉리에 있는 사적 제26호 신라 제35대 원성왕릉입니다. 원성왕은 본래 신라 중대까지 무열반계가 왕권을 이어왔는데 해공왕이 시해당한 뒤 내물반계가 무열반계가 왕위를 두고 경쟁하다가 상대 등으로 있던 김경신이 화백회의에서 왕으로 추대된 이가 원성왕입니다. 재위기간에는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과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던 원성왕은 독서 3품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등록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진흥하고 외치에서도 당과 발해에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적으로도 무난하게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릉과 관련해서는 과거 괴릉으로 불리던 곳으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의 왕릉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으며 이후의 왕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물 중 서역인의 얼굴을 한 초인상과 당나라 복식을 한 관금 석인상이 있는데 이국적인 형태의 호인상은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 사람으로 추정되어 과거 서역과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금 석인상의 경우 당나라 능무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해서 당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기의 석 사자상이 있고 화표석은 왕릉임을 알리는 사찰의 당간지주나 조선 왕릉의 금천교와 같은 역할로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교육을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릉의 모양과 관련해서는 흙으로 덮은 둥근 모양의 무덤 아래에는 무덤의 보호를 위한 둘레석이 있는데 이 돌에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봉분 바로 앞에는 사각 석상이 놓여 있고 그 앞으로 약 100m 지점부터 돌사자, 문인석, 무인석, 화표석 등이 있는데 이 석조물들의 조각 수법은 매우 당당하고 치밀하여 신라 조각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35대 경덕왕릉과 제38대 원성왕릉 그 외에 구정동 방행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